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의 조은진입니다. 챕터 1 보시면요. 식품 취급 및 시설 위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 1번은 식품 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 위생의 의의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WHO에서 정의한 그 정의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의 정의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기술 이렇게 돼 있죠. 안전성 동그라미, 건전성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1번을 전체적으로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요 내용이 WHO에서 정의한 그 식품위생하고 좀 비슷하죠. 그 WHO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하고 앞에 이제 전제를 딱 깔았어요. 즉, 식품이 생육되는 거 처음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딱 먹기까지 그 전체 과정에서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다시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WHO의 정의 꼭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간략하게 여백에 써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품의 생육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그 전체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동그라미 2번에 식품위생 해가지고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빨간색 글씨 부분을 밑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건 한마디로 제가 뭐라 그랬죠? 식품과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 요것이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가 대상이에요. 빨간 글씨 밑줄 쳐놓으시고 옆에 요게 대상이다. 즉,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품 그 자체하고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위생이에요. 자, 요게 이제 39회 때 출제됐다 이렇게 돼 있죠. 39라는 거 표시된 것 그 뒤에 화살표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입니다. 요렇게 표기를 하나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식품에 의한 질병이 나와 있죠. 경구 감염병도 있고요. 인수공통 감염병, 기생충, 식중독, 기타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 보시면요. 당구장 표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위생법은요. 우리나라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날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됐다라는 거, 그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식품의 정의가 나와 있죠. 식품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물에다 동그라미를 해두시고요. 단, 약으로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약으로 먹는 거, 의약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다. 약물은 제외라는 거죠. 식품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고 괄호 2번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동그라미는 읽어보시면 되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어떤 위해를 방지하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거는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3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 부분에 밑줄을 쭉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박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박스 2번은 식품 취급입니다. 이 파트에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죠. 자, 식품 취급 시 어떻게 해야 위생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밑줄 칠게요. 앞에서 보시면 필기 부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필기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겠죠. 그렇죠? 필기든 실기든 우리가 식품 취급
취급할 때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거 위주로 묻고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1번 동그라미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취급한다. 뭐 당연하죠. 2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원료라든가 식품 그 자체의 원료나 제품과 같은 것들은 냉장고 시설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냉동, 냉장 시설로 보관 관리한다. 자, 3번에 표시 좀 할게요. 채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흐르는 물에서 5회 이상 세척해야 합니다. 채소 동그라미 5회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한번 봐요. 유지식품은 자, 유지식품 박스 쳐놓을까요? 일광 차단 밑줄 해놓으시고 저온에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예, 일광 차단과 저온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 식품 종사자의 위생 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41회 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손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손은 역성비누로 소독하게 되죠.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모발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생모를 착용해야만 해요. 의무예요. 위생모 착용 의무화 밑줄. 그 다음 디귿에서 복장이라든가 장신구를 보시면은 식품 조리할 때는 장신구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복장의 경우는 첫 번째 점에서 나온 것처럼 청결하고 장식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보석류 착용 금지에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이거 뭐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핵심 OX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식품 종사자는 역성비누로 손을 소독해야 된다. 어때요? 맞죠? 역성비누 동그라미 손 소독 밑줄 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식품의 원료 및 재료는 일광으로 소독합니까? 아니죠. X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광은 되도록이면 차단해야 되죠. 식품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X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박스는요. 식품 보관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왼쪽 날개에서 출제 경향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식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매년 꾸준하게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래요. 자, 방법까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물리적, 화학적 처리, 각각 물리적 동그라미, 화학적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괄호 1번에서 우리가 물리적 처리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 처리는요. 동그라미 1번에 냉동, 냉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10도 이하에서 세균 발육이 억제된대요. 10도 이하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뒤에 세균 발육 억제 밑줄. 그 다음에 영하 5도 이하가 니은에 또 나와 있죠. 영하 5도 이하 동그라미 해두시고 대부분의 미생물이 발육 억제예요. 자, 10도에서는 세균이었죠. 근데 영하 5도까지 해가지고 그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미생물. 거의 모든이라고 되어 같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용어로 사용할게요. 대부분의 미생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이나 그 원료를 냉동이나 냉장법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냉장고는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 될까? 요거 나와 있어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뒤에 끊어서 통풍을 좋게 밑줄 해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벽에 바짝 붙이거나 하면 안 돼요. 냉장고 뒷면이나 옆면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다 보면 또 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좀 확보해 두신 다음에 통풍이 잘 되도록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당연하죠.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아야 돼요. 뭐 전기세 부분에서도 예,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만 온도가 그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예, 신선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냉장고 내에 식품을 보관할 때는, 저장할 때는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하는 거예요. 80% 정도 동그라미 저장. 예, 너무 가득 채워도 네,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저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비읍. 냉장고 내부 중간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까지 밑줄.
내부 중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옷에서는 식품 저장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에서 자, 식품의 조직이 손상되거나 또는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거기다가 괄호를 칠게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뒤에 밑줄입니다. 마이너스 40도씨 정도에서 급속 동결한 후에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저장.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직 손상이라든가 단백질 변성이 줄어들어서 비교적 장시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뒤에 이렇게 장시간 보존 가능까지 다 쭉 밑줄 칠게요. 이때 조건은 또 뭐다? 온도가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지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점에서 식품의 저장 온도는 저온일수록 좋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에 제가 말씀드렸던 냉장고의 위치가 나와 있죠. 10cm 이상에다 동그라미. 벽에서 10cm 이상 떨궈 놔야 되는 거고,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냉장고 그림 오른쪽에는 냉동실 영하 18도씨 이하이고요. 육류라든가 뭐 마른 김이라든가 또 뭔가요? 고춧가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회색으로 좀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냉장실인데 칸마다 온도가 달랐잖아요. 예, 위가 제일 낮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 온도 범위하고 그 단마다 온도가 다르니까 그 단에서 해당 온도에서 저장하는 식품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맨 상단은 0에서 3도씨예요. 어류라든가 육류, 가금류 이런 것들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5도씨 이하이고 안류나 유제품을 보관하고, 그 다음 맨 하단이요. 7에서 10도씨로 과실이라든가 채소류 등을 여기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표 한번 냉장법과 냉동법. 예. 저장 기간 볼게요. 단기간, 장기간 밑줄 쳐두시고 저장식품, 채소, 과일류, 육류, 어패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건 익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은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 온도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리적 처리 방법은요. 건조 탈수법이에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죠. 물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땡땡 뒤에 밑줄 칩니다. 수분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세균의 발육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밑줄 쫙 해놓으시고 15% 이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어떻게 수분을 제거할 것이냐? 기억에 일광건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햇빛에 널어 말리는 거예요. 햇볕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대표적인 게 고추 말리는 거 보셨죠? 가을에 빨간 고추를 수확해가지고 말려 놓잖아요. 그래야 고춧가루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해산물들, 오징어 같은 애들, 명태를 말린 게 이제 북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과일, 농산물, 뭐 해산물 이런 것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인공 건조법 쭉 나와 있는데요. 건조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열풍 건조, 고온 건조, 증발 건조, 냉동 건조, 포말 건조, 예, 분무 건조, 가막 건조,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 고주파 건조, 배건법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공 건조법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3번 동그라미로 넘어갑니다. 가열살균법이죠. 이번에는 말 그대로 열을 가해서 하는 건데, 자, 100도씨 정도예요. 100도씨 정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가열살균 밑줄. 그 다음 4번은 자외선 조사죠. 태양광선들 중에서 자외선이 있었어요. 자외선을 조사한다. 그 부분 밑줄. 자외선 조사하게 되면 살균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중요하죠.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되지 않아요. 표면만 되죠.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 방사선 조사입니다. 자, 땡땡 뒤에 방사선의 그 베타선이나 감마선 조사 밑줄. 그 다음에 6번은요. 밀봉법이에요. 자, 밀봉 용기에 식품을 넣고 거기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넣게 되면은 뒤에 이제 효과가 나와요.
밀봉을 해두면 수분의 증발과 흡수도 막아주죠. 수분의 증발과 흡수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해충의 침범도 막아줘요. 사선. 그 다음에 마지막 공기 통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해충 막아주고 수분이 증발되거나 오히려 이렇게 흡수되는 것도 막고, 그러니까 수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해충도 막고, 공기, 특히 산소가 이제 그 변질을 일으키니까 산소가 통과되는 것도 막아. 해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막아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세 가지 이렇게 끊어 놓은 거 얘네들 세 개를 막아주는 거예요. 밀봉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 처리법들을 살펴보셨고, 괄호 2번은 화학적 처리입니다. 화학적 처리,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꼭 약품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화학적 처리는 뭐 소금이나 설탕, 식초와 같은 것들 사용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1번의 염장법. 네, 소금 넣는 거죠. 소금 밑줄 쳐놓으시고 그 소금의 농도는 10% 이상이 되어야 돼요. 빨간색 글씨 10% 이상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면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게 되죠. 삼투압이 높아져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탈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도 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육이 억제돼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당장법이 나와 있죠. 설탕의 농도를 5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50% 이상 동그라미. 뭐 마멀레이드, 잼 이런 거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새콤하게 하는 거예요. 피클 같은 것들 떠올리시면 되죠. 산첨가법인데 산성에는 저항성이 약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 주게 되느냐? pH 4.5 이하 동그라미.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 뭐 아세트산, 시트르산, 락트산, 뭐 프로피온산, 유기산 이런 것들이나 또는 그 염들이 사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OX 볼게요. 1번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장치해야 된다. 어때요? 맞죠? 5고요. 10cm에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냉장고에 과일을 보관할 경우 온도는 7에서 10도씨가 적당하다. 과일, 뭐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에 7에서 10도씨 밑줄 쳐두시고 맞아요. 냉장고의 가장 하단이 되는 거죠. 5고요. 그 다음 3번 염장법 박스 하나 해두시고 소금 농도는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짜서 못 먹어요. 예, 큰일 나죠. 너무 짜죠. 50%는 당장법에서의 설탕 농도고요. 10% 이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X 답이 되겠고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첨가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을 보시면은 풍미 때문에 적용이 제한됨에다가 밑줄.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콤한 거, 시큼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신맛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미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게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로 어디에 써요? 과일, 채소 저장에 이용. 거기다 밑줄 해두세요. 주로 과일과 채소 저장에 이용. 피클. 조미 목적도 겸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 처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방부제 집어넣는 거지 해서 식품 첨가물이 떠오르죠. 방부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방부제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죠. 천연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뒤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데히드로초산, DHA에다 밑줄 하나 그어 주시면 되겠고, 안식향산 나트륨, 뭐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동그라미에 산화방지제 첨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화방지제 동그라미. 항산화제죠. 예. 뭐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 네. 발음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BHT 밑줄 쳐놓으시고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그러면 BHA였죠. BHA도 밑줄 하나 쳐두시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토코페롤이 있어요.
제가 더 또 읽어드리는 이유는 방부제,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 구분이 명확해야 되니까 자꾸 읽어보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술술술술 기억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뭐 지방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타민 A나 D 등을 함유한 식품들의 산패를 방지하고자 넣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3번 괄호죠. 미생물을 이용한 것도 있어요. 주로 시험에서는 물리적 처리라든가 화학적 처리를 묻는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저장도 있죠. 자, 괄호 3번에서 미생물을 이용 그 제목 부분에 밑줄을 쳐두시고 대표적인 게 발효식품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젓갈, 김치, 또 뭐 있어요? 식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아찌, 주류, 뭐 이런 거 다 그래요.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장류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 뭐예요?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발효식품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스 4번에 식품시설위생이에요. 식품시설의 위생인데 들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식품 관련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건물에서는 어떤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조건들 이런 거를 알고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건까지 밑줄을 쳐 놓을게요. 자, 괄호 1번으로 오시면은 식품 관련 설비의 종류 해가지고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이렇게 볼게요. 식품 생산 및 집산 시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설을 일단 분류해 놓고 그 종류에 뭐가 있는지만 정리가 된 거거든요. 생산 및 집산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세요. 생산 및 집산. 도축장, 식육시장, 차규장, 그 젖짜는 데 아시죠? 그 다음 어시장, 시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유를 얻으려면 차규해야 되니까 그 차규장이라든가 어선, 뭐 집합 장소, 빙설 채취장 이런 거예요. 그게 생산 및 집산 시설이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오시면 식품의 처리, 가공, 저장 시설이 나와요. 우리는 처리, 가공, 저장에만 밑줄을 칠게요. 이름 보시면 우유 처리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식품 제조 공장들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밑줄 해놓으시면 되고 식품의 냉동, 냉장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왜? 저장 시설이니까.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은 조리, 판매 및 급식 시설이에요. 조리, 판매 및 급식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음식점, 그 다음에 단체 급식소, 집단 급식 시설, 구내식당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식품 판매점도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로 식품 첨가물 제조 공장이라든가 음식용 기구나 용기나 포장에 관련된 제조 공장이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분류해서 밑줄 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위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충분히 시설의 종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식품 관련 건물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보시면 다 납득이 가요. 환경이 좋아야 되죠. 막 오염물질 많고 물도 그 수질이 나쁘고 이런 데서 만들면 그 식품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 뭐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식품 그 관련 건물에서도 아무튼 거기에서도 폐수라든가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처리하기 쉬운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송하고 해야 되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전기도 계속 사용돼야 되죠. 냉장고나 냉동고 가동해야 되니까 그런 전력시설이 좋은 곳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물 내부 구조와 실내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래 바로 보시면은 건물 내부 구조에서 바닥이라든가 배수구, 벽, 천장, 뭐 급수 시설에 대해서 위생상 일정 조건이 요구돼요.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다음 실내 조건 볼까요? 실내 조건 박스 쳐놓으세요. 우리 이거 구분을 좀 할게요. 내부 구조. 내부 구조에다가 박스에 넣으시고 그 옆에 뭐 있어요? 배수구. 바닥부터
급수시설까지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다.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실내 조건에서는 뭐가 있느냐? 환기, 온도, 습도, 조명, 뭐 채광, 방서, 방충 이런 게 양호해야 된다. 요거는 양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거기까지 이렇게 밑줄 쳐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일정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동그라미에 바닥 및 배수구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42회 때 출제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바닥이나 배수구 상당히 중요하죠. 식품을 다루는 데는 물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배수도 잘 돼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기억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니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닥의 기울기 평평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평평하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사용하실 때 가정 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청소하거나 이렇게 물 사용이 많으면 바닥이 무조건 평평하면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바닥 1m에 대하여 바닥 1m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2에서 4cm의 구배가 있어야 된다. 밑줄. 우리 2에서 4cm도 동그라미 칠게요. 바닥 1m당 2에서 4cm의 구배예요. 구배는 뭡니까 도대체? 예, 이거는 뭐 비탈길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뭐 여기서는 우리 바닥이죠. 경사면의 기운 정도를 구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판판한 게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구배라든가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이잖아요.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땐 반드시 용어를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어 공부할 때 단어 외우시는 게 기본이 되는 것처럼 어떤 과목 공부하시거나 학문 공부하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예요. 그쵸? 첫 번째 해가지고 뭐예요? 바닥 경사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닥 경사도. 요게 구배예요. 1m당 2에서 4cm의 구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요 수치 동그라미 쳐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라미 쳐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죠? 그래야 배수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다시 갈게요. 바닥과 배수구 보시면 땡땡 뒤에 벽과 평행하여 15cm 떨어진 곳에다가 밑줄. 배수구는요. 벽과 평행하게 평행 동그라미 해두시고 15cm 떨어진 곳에. 자, 그 다음 끊어서 그 뒤에요. 깊이는 최소 15cm. 15cm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경은 최소 10cm. 까다로워요. 밑줄 쫙 쳐두시고 수치 특히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리을도 밑줄 칠게요. 바닥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거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요. 미음의 단면은 직각을 피하며 밑줄. 직각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각으로 각이 팍 지면 여기에 이물질이 끼면은 얘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배수구는 벽에서 평행하게 15cm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셨고 그 다음 비읍 볼게요. 실내 배수구와 실외 배수구가 교차하는 곳은 어떠냐? 비읍에 교차하는 곳 이렇게 괄호를 쳐두시고 방서 및 방취시설 설치 그런 교차하는 곳에서 쥐가 들어오기도 쉽고요. 냄새 나기도 쉬우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시옷에 밑줄 쭉 긋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교차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건들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바닥 및 배수구 보셨고 자, 그 다음 거 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깔끔하게 좀 지워볼게요. 되셨죠?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자, 벽은요. 주방 벽면 자, 주방 벽면은 매끈한 불침투성 재료 및 밝은 색 밑줄
그래야 뭔가 오물이나 이런 게 묻는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려서 세척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바닥에서 벽면 1.5m까지는 내수성 자재. 바닥에서 1.5m까지는 그래야 물로 막 씻고 하더라도 뭔가 그 내수성 자재를 써야지 변형되거나 틀어지거나 이렇게 뭐 부식되거나 손상되는 염려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방균 페인트로 도색 밑줄 되셨죠? 까다롭습니다. 요 니은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 42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5m 동그라미 해두시고 방균 페인트로 도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죠. 디귿에 창문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게 당연해요. 그 다음 빨간 글씨부터 밑줄 칠게요. 창문과 벽면은 50도의 경사를 유지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 창문과 그 경사는 50도. 창문과 그 벽면이죠. 창문과 벽면은 창과 벽면은 요렇게 50도 경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제목을 보시면 바닥과 벽, 창살과의 접속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하고 볼게요. 자, 측벽하고 바닥은 직각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왔고요. 각지면 오물이 꼈을 때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측벽에서 창과 이 벽은 여기 50도 경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좋은 예. 자, 얘하고 대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각이 탁 지면 불량이에요. 여기 이물질 끼면 빼내기 어렵다. 그거고요. 창과 벽이 이렇게 각지면 여기 또 먼지라든가 이상한 이제 오물이 처음엔 깨끗해도 나중에는 끼게 되죠. 그럼 여기 청소하기 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50도 각도 이루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부분 별표 살짝 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공장 벽면에 기계 설치 시 뭘 고려해야 될까? 점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묶어두시고 단순한 구조로 하고 침전물이든 뭐 찌꺼기든 이런 게 제거가 쉽도록 남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도 괜찮죠? 자, 핵심 OX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식품 저장 방법으로 미생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간장, 고추장, 발효식품이죠? 예,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1m에 있어서 10cm 정도의 구배가 있어야 됩니까? 너무 경사지죠? 그러면 자, 얼마? 2에서 4cm로 바꿔주세요. 10cm, x 2에서 4cm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바닥에서 벽면에 1.5m 정도 높이까지는 내수성 자재로 설비하고 그 다음에 and 또 뭐죠? 방균 페인트로 도색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이제 천장이에요. 천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천장. 쭉 보시면 내수성 재질의 밝은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천장과 지붕을 받치는 뭐 동량,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천장에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수증기 응축되지 않도록 방지.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밑에서 가열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수증기가 방울방울 맺히면 그게 또 이제 식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방지하도록 해야 되고 방우, 방서, 방충, 공중 낙하균을 또 방지해야 되고 저는 미음만 밑줄 칠게요.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은 경사 또는 완만한 구조.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닥과 벽이 만나는 것이나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도 경사 또는 완만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같은 이유로. 자, 미음 밑줄 쫙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출입문입니다. 자, 도어식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미닫이식 아니죠?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 도어식 출입문이고 기억 한번 볼게요. 소독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출입문 쪽에. 출입구에죠. 출입구 쪽에. 출입구 동그라미에 놓으시고 소독 시설 설치 밑줄. 그 다음에 니은에 출입할 때는요. 신발도 소독해야 돼요. 신발 소독하는 거 있어요. 자,
뭐 그런 소독 장치가 별도로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1에서 2% 크레졸 비누액을 사용해 가지고 신발을 소독해야 된다. 자, 뭐 괄호하는 참고로 보시고 출입 시 신발 소독 밑줄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방식문 도어식을 사용해야 돼요. 도어식.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바닥과 문 밑바닥과의 공간은 0.5cm가 적당. 바닥과 문 밑바닥과의 공간. 바닥이 있으면 문이 이렇게 좀 있죠. 예, 그게 이제 0.5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0.5cm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내구성 자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5번 동그라미에 조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에서는요, 30에서 60럭스. 식당 동그라미 30에서 60럭스 밑줄. 그 다음 조리실은 좀 더 밝아야죠. 뭐 이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조리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50에서 100럭스 밑줄. 자, 광원은요, 명암차가 크지 않고 눈부심 적은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연 채광 이용 해가지고, 자, 창문 면적은 벽 면적의 70% 정도 밑줄. 자연 채광 이용할 때 바닥 면적의 20에서 30%. 자, 벽 면적의 70% 정도고요. 바닥 면적의 20에서 30%예요. 그 부분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창문입니다. 창문. 자, 기억해 보시면 채광 및 환기까지 다 고려해서 세로로 된 높은 창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로로 된 높은 창보다는 세로로 된 게 더 좋죠. 채광상에서도. 자, 세로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 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좋아요. 7분의 1에서 5분의 1 밑줄. 그 다음 개각과 입사각이 또 나왔네요. 개각 4에서 5도. 입사각 27에서 28도. 밑줄 쭉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과 창틀 사이에, 요거죠? 창과 창틀 사이에 경사 50도. 50도 동그라미. 그 다음 이제 방충망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1인치당 30메쉬예요. 30메쉬. 그 괄호 안에 밑줄 칠게요. 1인치당 30메쉬. 밑줄 쳐두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동그라미는 환기, 통풍에 관련된 건데요. 기억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밑줄 칠게요. 충분한 환기시설 밑줄. 요걸 갖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기를 위해서 창도 당연히 있고 환풍기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8번의 싱크대는요. 자, 땡땡도에 밑줄 칩니다. 수도꼭지는 만수면의 싱크대에서 그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 말고 그 식당에서 단체급식 하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커다란 싱크대 있는데 만수면이면은 그 싱크에 그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요거하고 그 만수면하고 수도꼭지가 7cm 이상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 좀 이상하죠. 네, 그래도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요 만수면하고 수도꼭지까지 여기가 7cm 이상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꼭지가 너무 여기 싱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7cm 이상 동그라미 쳐두시고 거리 유지한다는 거 다 표시하셨죠. 그 다음 쓰레기통의 경우에는 최소 2일간의 폐기물 저장 용적이어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자, 최소부터 끝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최소 이틀 동안의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의 식품 용기. 자, 둥근 용기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용기도 얘하고 마찬가지예요. 각진 거 이런 그릇 쓰지 말자는 거죠. 용기, 저장 용기. 네. 여기가 이렇게 굴려져 있는 거 이런 거 쓰자는 거예요. 요거 좋아? 이거 안 돼.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물질 끼거나 하면은 설거지할 때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둥근 용기 사용. 자,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이 지거나 파손된 것 사용 금지. 밑줄. 되셨죠? 그 다음에 11번 조리장 보시면 뭐 가열대, 싱크대, 조리대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고 자, 니은의 밑줄 치겠습니다. 세정과 소독 순서가 있는데요. 세정시설 그냥 씻고요. 그 다음에 헹굼시설, 살균시설, 소독시설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땡땡 뒤에 밑줄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설비가 나와 있죠. 세척시설과 냉장시설, 찬장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밑줄. 그 다음에 세척시 온도도 40에서 60도씨 정도로 되어 있고, 자, 열탕 소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열탕 동그라미 쳐두시고 칼도마 행주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이제 화장실에 관련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작업장에서 5에서 6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해야 된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디귿 밑줄 칠게요. 자, 바닥과 내벽, 바닥으로부터 역시 똑같습니다. 1.5m 높이까지 해가지고 타일 또는 방수 페인트로 도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고 핵심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창문은 가로로 넓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죠. 가로 X 쳐두시고 세로로 넓은 게 좋아요. 세로로 바꿔주시고요. 답은 X. 그 다음 2번 조리실 조명이에요. 조리실 한번 동그라미 쳐둘까요? 조리실 조명은 식당보다는 밝았어야 됐어요. 그쵸? 30에서 60럭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에서 60럭스는 식당이고요. 조리실의 경우는 50에서 100럭스여야 됐죠. 바꿔주시고 답은 X. 그 다음 3번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해야 되는데 그 규격이 1인치당 30 메쉬였어요. 맞죠? 예,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챕터 1의 정리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 이렇게 좀 더 많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림 자주 봐주시면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오늘은 챕터 1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2부터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